자, 11번 보겠습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가해진 전압에 비례하죠. 이것을 오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되겠네. 자, 아시다시피 도선에 양단에 전압을 V를 걸어라. 그러면 전류 I아가 흐를 거고 전자 충돌에 의해서 열난다. R옴. 그래서 V는 IR 볼트더라. 이게 오음의 법칙이죠. 그래서 전류는 넘겨서 V 나누기 R 될 겁니다. 그래서 전압의 비례,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죠? 오음의 법칙. 자, 문제 12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은 바의 유도 기전력의 방향, 전압의 방향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함께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해서 같이 두들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어떤 원리? 발전기의 원리더라. 제네레타. 이 중요하죠. 왼손 법칙은 모타의 원리더라 하는 게 중요하더라. 자, 이분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은 자개내 운동 도체에 전압이 유기된다라고 하는 것. 왼손은 똑같이 자개내 통전 도체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힘이 생긴다는 게 왼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 물어보죠. 이런 말. 어떠한 공간 내 자개 B 웨버 퍼 메타 제곱이 있더라. 이때 어떠한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체의 길이는 L 메타이고 이 도체가 운동을 이 방향으로 했다. 그때 운동의 속도 V 메타 퍼 세크이고 운동하는 방향과 자개의 사이 각도가 세타이면 이 도체의 전압이 유기되죠. E는 LVB의 사인 세타 볼트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얘 왼손은 자개 내 자개 B 웨버 퍼 메타 제곱이 있습니다. 이때에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체의 전류 방향,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 I아가 전류 방향과 자개 방향 사이의 각도 세타라고 하면 얘 돈다라고 그랬죠. 이때 얘 발생한 힘 F는 ILB의 사인 세타 뉴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가락, 얘 오른손, 얘 왼손, 그죠? 오른손, 얘 왼손. 좀 그림이 좀 그렇네요. 이해해 주시고. 자, 이때 얘는 거의 반대 개념입니다. 근데 같은 거는 뭡니까? B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따지면 B, 얘 B. 그래서 얘는 B, 얘 B는 똑같습니다. 자개내. 그죠? 그때 얘 전압이 되는 겁니다. 운동. 죄송합니다. V가 운동 방향. 얘가 기전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V 운동 방향,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거의 대칭되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B는 그대로입니다. 자, 물리적인 속도가 물리적인 힘에 대응하죠. 그 다음에 전압에 대응하는 거 전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왼손으로 따지면 F, B,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F, B, I. 오른손 V, B, E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네. 그래서 12번은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유도 기전력이더라. 자, 이거를 엄지라고 그러죠.
얘를 검지라고 그런다. 얘를 중지라고 얘기를 하죠. 얘를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갑니다. 13번은 좀 길어서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13번. 이 쿠로미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10J의 일을 했다. 두 점 사이의 전이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어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기학 부분이거든요. 기능사 중에. 자, 먼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뭐 어떤 것을 알아냐 하면 자개에서의 쿨롱의 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개가 전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전개에서의 쿨롱의 힘.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여기 어떤 공간 내에 Q1 쿨럼이 있고, R메타 떨어져서 Q2 쿨럼이 있더라. 이때 중간에 매질은 진공 또는 공기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 바라트 퍼 메타인 공기라고 칩시다. 이때 이 전하가 극성이 같으면 밀고 다르면 당기죠. 그 힘을 쿨롱의 힘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에 Q1, Q2 뉴턴이 되겠네. 그리고 전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Q1의 힘을 알고 싶으면 여기에 Q2 대신에 플러스 1 쿨럼을 넣고 Q2의 힘을 알고 싶으면 여기에 Q1 대신에 플러스 1 쿨럼을 넣어서 둘 사이의 쿨럼의 힘을 우리는 전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식 중에 한 놈을 플러스 1만 하면 되죠. 그럼 한 놈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밑에는 그대로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에 Q의 볼트 퍼 메타가 되겠네. 그죠? 그리고 전압 V는 이 전개에다가 거리만 곱하면 됩니다. V는 ER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식에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에 Q에다가 거리를 곱하죠. 자, 그러면 R 하나 없어집니다. 그래서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 볼트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관계되는 식. 얘 둘에서는 여기에 또 다른 Q만 곱하면 이 식과 똑같아지죠. 그래서 F는 QE가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V는 ER이라고 하는 것 두 개를 일단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에서 중요한 거 두 번째로 자, 전하가 쿨럼이 어떤 거리 R만큼 이동을 했네. 이동을. 이때 한 일 W주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자, 물리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 워크 W는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됩니다. 이동한 거리를 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화 관계죠. 그래서 F는 QE가 됩니다. 금방 여기처럼. S는 이동한 거리죠. 우리는 거리 R 쓸 겁니다. 그러면 얘는 ER은 뭐? V가 되겠네. 그래서 W는 QV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네. 자, 그래서 문제 풀이로 들어가면 자, 이 쿨럼의 전기량 Q가 이 쿨럼의 전기량입니다. 이때 옮겼네요. 이 쿨럼이. 그래서 한 일이 10줄이더라. 이때 두 점 사이의 전이차는 몇 볼트고 이런 거죠. 자, 금방 얘기한 대로 W1은 Q에다가 V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V는 W에 Q로 나누면 되겠네. Q는 뭐 얼마? 10줄.
W는 10줄, Q는 2쿠롬. 그래서 전이차는 5V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다 잘 나옵니다. 이식들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14번. 다음 중 1줄과 같은 것은 나의 what the sec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 Q는 0.24 I 제곱 RT 칼로리 나온다 했죠. I 제곱 RT 칼로리가 나오더라. 아까 얘기한 거 도선에 전화 걸면 전류 흐르고 열나고 T 세컨 동안 했다. 걔 열량이 이게다 이 말이죠. 이때 바꿀 수 있네. I 제곱 R은 P입니다. 그래서 Q는 0.24 PT 해도 된다. P는 VI죠, 전력. 그래서 0.24 VIT 해도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1번이라고 하면 두 번째로 1칼로리는 4.2줄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넘기면 1줄은 1 나누기 4.2 칼로리가 되겠네. 얘가 얼마라고? 0.24입니다. 얘가. 그리고 줄은 watt sec가 됩니다. 그래서 watt는 줄 per sec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죠? 열량에 관련돼서. 자, 문제 15번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네요. 진공 중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다.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단 자극의 세기는 1웨버이더라. 지금 조금 전에 전개에서의 쿨롱의 힘 이런 걸 배웠죠.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개에서의 저러한 것들. 그죠? 자개에서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 대신에 뮤 제로 하면 됩니다. 거리 R 제곱에 M1, M2 뉴턴이더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여기에 M1 웨버 놓고 거리 R메타 떨어진 점에 M2 웨버를 놓았다. 진공 공기일 때의 투자율 뮤 제로 헬리퍼 메타인 상태에 극성이 같으면 밀고 다르면 당긴다. 그때의 힘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때 자개라고 하는 거예요. 얘의 힘 두 놈 반대로 플러스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자개는 H라고 합니다. 4파이 뮤 제로 R 제곱에 M 암페어 턴 퍼 메타 혹은 턴수 제끼면 암페어 퍼 메탈. 식이 똑같죠. 기호 Q 대신에 M 입신원 제로 대신에 뮤 제로.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때 이 둘 사이의 관계 여기에 또 다른 M 곱하면 얘 되겠네. 그래서 F는 MH 뉴턴도 나옵니다. 그죠? 그죠? F는 MH F는 어디 갔노? QE 여기. 그죠? 이렇게 전개와 자개는 식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내용은 이런 거네요. 진공 중 뮤 제로 헬리퍼 메타이더라. 얘 값 따로 물어봅니다. 얘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의 헬리퍼 메타라고 따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같은 자극 M1,
M2 웨버. 얘가 일단 같다. 에서 거리 몇 미터입니까? 1m. R이 1m 떨어졌다. 이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냐? F는 몇 뉴턴이 되냐? 이때 M은 얼마라고 했죠? 1웨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개 내에서 쿨롱의 힘 F는 4파이 뮤제로 R 제곱에 M1, M2 뉴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얘 4파이 곱하기 C만 7승을 계산기로 넣고 얘는 곱하기 1이 되죠. 그래서 요 값만 먼저 계산기 두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값이 얼마 나오냐면 외워두면 좋습니다.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R제곱에 M1, M2 하면 그대로 힘이 나오더라. 자, 주어진 대로 얘 1웨버, 얘도 1웨버, 얘 거리는 1m. 그죠? 그럼 얘 전체가 1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6.33 곱하기 10의 4승의 뉴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잘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거. 16번 들어갑시다. 16번. 각속도 오메가 300 레디 퍼 세크 인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앞서서도 여러 번 했지만 기억해야 될 거. 어떠한 전압이든 전류든 그 순시치는 최대치의 파형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세타 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i를 뭐라고 그럽니까? 순시치 혹은 순시값이라고 하는 거. 얘를 뭐라고? 최대치 최대값. 자, 이런 사인파는 시료치로 할 수 있죠. 시료치는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눈 거. 그렇죠. 그리고 이때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W가 아니고 오메가를 각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고 F는 오메가를 2파이로 나눈 주파수 헤르츠가 되시더라. 그리고 플러스는 앞섬, 마이너스는 뒤지는 위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풀이를 보면, 문제를 보면, 자, 문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속도 오메가가 300이더라. 주파수는, 그래서 F는 금방처럼 오메가를 2파이로 나눈 헤르츠가 될 겁니다. 헤르츠와 같은 그 단위가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헤르츠와 사이클은 같은 거더라. 자, 오메가가 300이니 나누면 파이 나누기 150의 헤르츠가 되시겠네요.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조금씩 알아간다. 문제 17번. C1, C2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C3를 병렬로 했다. 합성 정렬은. 자, C1, C2를 직렬로 했는데 이 회로에다가 C3를 병렬로 했다. 이때 합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앞서서 여러 번 했죠. 콘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의 1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정리하면 C1 더하기 C2에 C1, C2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얘 둘이니까. 얘와 얘는 병렬이죠. 병렬은 어떻게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성은 C 합성은 보기로 따지면 얘가 있네. 1에 C1분의 1에 C2분의 1에 C3는 더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 초창기에 많이 했죠. 그죠? 어렵지 않더라. 18번.
Z1, Z2가 직렬로 돼 있다. 이 회로에 360V를 가한 경우 전류는 자 이런 말입니다. 직렬로 Z1, Z2를 직렬로 연결하고 여기에다 전압을 36V를 걸었을 때 이때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직렬일 때는 얘 두 개 더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I는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되겠네. V는 얼마? 36. Z1은 얼마로 했습니까? 5 더하기 J3. Z2는 7 더하기 마이너스 J3. 그렇죠? 이 날아갑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죠. 그래서 36 나누기 13이 되니까 13이 아니고 12, 5 더하기 7이 10이니까 그래서 3A 되겠죠. 그래서 답은 나 이래 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여튼 앞서 2011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오니 반복되는 내용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관연도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기능사 필기는 뭐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그죠? 문제 19번 넘어갑니다. 10A의 전류로 6시간 방전한다. 축전지의 용량은? 자, 축전지 용량은 배터리 용량, 그죠? 걔는 방전 시간, 방전 전류, 죄송합니다. 방전 전류 곱하기 방전 시간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위를 방전 전류는 암페어 단위 쓰고 방전 시간은 뭐 초, 분, 시 있는데 얘는 hour를 씁니다. hour를. 그래서 축전지의 용량 단위는 암페어 hour 혹은 대문자로 암페어 hour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시간 10 곱하기 10A라고 했으니까 방전 전류 10A 곱하기 시간 6시간이라고 해서 60A hour라고 하시면 되겠네. 답은 라번이 될 겁니다. 20번 삼상교류를 Y 결선하였을 때의 선간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는 게 답은 나입니다. 일단 자, 우리는 여기서 델타 Y 기본 결선을 알아야 됩니다. 델타 결선과 Y 결선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 델타로 이렇게 했네. 자, 용어를 정리하면 얘가 상이죠. 그죠? 얘 코일이 감겨 있으면 변압기로 따지면 여기에 있는 게 IP 페이서에서 얘 상전류 선이죠요. IL 이렇게 합니다. 얘를 선전류. 그리고 이 상에 걸리는 전압 상전압 주로 E 씁니다. 상전압. 그리고 선하고 선 사이 전압 V 있습니다. V. 얘를 선간전압이라고 그러죠. 이때 보면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병렬로서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 이론을 따지면 V는 E와 값이 같고 위상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0도 이렇게 위상차 없더라. 동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IL 선전류는 루트 3배의 IP가 되고 위상은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됩니다. IL은 IP에다 루트 3 곱한 값으로 커지지만 위상은 30도가 뒤집니다. 뭐 얘가
얘가 얘보다 30도 늦게 출발하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Y로 결선을 했네. 이때 상전류 여기 흐르는 거 IP, 선전류 IL. 상전압은 얘가 되죠. 그죠? 얘 코일이 여기에만 감켰으니까. 선간전압은 얘가 됩니다. 선하고 선 사이에. 자, 그래서 이때는 이러한 관계가 있네. 자, IP와 IL은 직렬로 같지요. 그래서 IL과 IP는 같고 동의상이 됩니다. 근데 V는 루트 3의 2가 되고 V가 2보다 30도 앞섭니다. 그죠? 요거. 자, 그래서 지금은 Y 걸 물어보았기 때문에 나와보면 선간전압은 루트 3 곱하기 상전압이죠. 그래서 답은 나버리라고 했습니다. 그죠?